태양은 우리 지구의 가장 중요한 천체입니다. 수세기 전만 해도 지구는 주로 내부의 열로 데워지고 있으며 태양은 단지 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조차 우스갯소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의 연구에서는 태양이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와 놀라운 발견을 간직하고 있는 태양. 그런 태양의 수수께끼를 조금이라도 해결로 이끌기 위해 최근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을 통해 과연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제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태양이란 무엇인가? 먼저 태양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은 스펙트럼형이 G2V형인 황색 외성입니다. 실제로는 하얀 빛을 발하고 있는데 대기의 특성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노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지 않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태양의 나이는 45억 년을 약간 웃돌고 있어 평생을 기준으로 치면 거의 중반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태양의 질량은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무겁고 태양계 내에 대략 99% 이상의 물질이 태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밀도는 물의 1.5배 정도이며 이것은 스프와 젤리의 중간 정도와 비슷한 농도입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태양은 다른 완전한 항성들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핵융합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씨 1500만 도에 달하는 태양 핵에서는 수소에서 헬륨으로의 핵융합 및 기타 반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의해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계 전체에 열과 빛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태양은 태양핵, 방사선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류층 위에서는 이제 항성 대기가 시작됩니다. 대기의 하층에 있는 광구는 태양의 표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은 아닙니다. 항성의 단단한 지표면은 없기 때문이죠. 광구의 온도는 평균 6000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구 위에는 채층과 코로나가 있고 후자는 개기일식 때 관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졌을 때 달의 검은 원반 주위에 들쑥날쑥한 빛의 고리처럼 보이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태양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 완전한 해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태양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도 어렵고 현 시점에서는 그 대기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소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제는 온도나 방사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초속 1000km에 달하는 매우 강력한 물질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태양을 조사하려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실시해야만 합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의 모험담.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태양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탐사기를 발사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지 궤도상에 머물러 멀리서 태양을 관측한 것도 있었고요. 또 1970년대 미국과 옛 서독에 의해 발사된 헬리오스 1호와 헬리오스 2호처럼 안전이 유지되는 아슬아슬한 거리까지 접근을 시도한 탐사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되어 온 미션이 파커 솔라 프로브입니다. 이 탐사선은 태양에서 620만 킬로미터, 즉 0.04AU까지 접근할 예정인데요. 이는 수성 근일점의 10분의 1 거리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탐사선 중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한 이 탐사선의 명칭은 태양풍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공적을 남긴 미국의 저명한 천문 물리학자 유진 파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2018년에 발사되었는데요. 참고로 파커는 이때 91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상당한 고령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딴 탐사선의 발사를 생전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 이벤트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노령의 과학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최고의 감동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계획에 따르면 파커 솔라 프로브는 태양 주위를 나선을 그리며 이동하며 서서히 태양에 접근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행 중 이 탐사선은 몇 번인가 금성 궤도를 가로지르고요. 또한 지난해에는 태양으로부터 불과 0.07AU 거리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으며 2024년에는 태양에 가장 근접할 예정입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에는 많은 정밀기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태양풍이나 태양 자기장 조사와 더불어 대기 중에서 가장 수수께끼로 가득 찬 코로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온도에 있는데요. 코로나의 온도는 섭씨 100만 도에 가까우며 광채보다 훨씬 고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수수께끼를 밝히는 것이 탐사선에 내려진 최대 미션입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에 의한 최초의 큰 성과로는 태양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기묘한 이상이 관측된 것인데요. 그것은 역선에서 마치 악기의 현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혼란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곧 이 혼란이야말로 코로나의 온도가 높은 원인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의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코로나의 비정상적인 온도를 밝히는데 한 걸음 다가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태양 외에도 몇 개의 천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주기해성 C/2020F3가 그러한데요. 이 해성은 68세기에 한 번 태양에 접근합니다. 즉, 지난번에 이 해성이 도래했을 때 지구상에는 가장 오래된 문명조차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해성에 접근한 파커 솔라 프로브는 해성에서 뻗은 꼬리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성분이 발견되었는데요. 꼬리에 나트륨 이온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발견은 그렇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성에 도래진 태양계의 끝은 태양계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쯤 여분의 천체가 폐기된 곳이며 일종의 고물 박물관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성을 조사함으로써 지구의 과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상의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구에 어떻게 생명이 탄생했는지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 탐사선에 의해 그 이외의 과학적인 수수께끼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수수께끼란 태양계가 독특한 배치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항성계에서는 항성으로부터 반경 0.5AU 이내에 2개에서 3개 혹은 그 이상의 행성이 빽빽하게 메우듯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는 핫 주피터나 핫 슈퍼어스라고 불립니다. 태양계에는 핫이라고 불리는 행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태양과 수성 사이에는 소행성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도 모르고요. 그 밖에도 파커 솔라 프로브를 통해 태양풍에 의해 날아간 먼지조차도 태양으로부터 56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파커 솔라 프로브는 태양에 접근해 우주로 소멸하기 직전 거의 손이 닿지 않는 태양풍 플라즈마를 조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사는 이것을 태양과의 접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지구에는 태양 플라즈마 조성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가 전송되었고요. 우리는 태양 조성에 대해 아주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재미있는 발견은 이제 시작이에요. 파커 솔라 프로브는 현재 메인 미션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이나 2년 후면 드디어 예정된 거리까지 접근할 텐데요. 그렇게 하면 분명 수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상 알림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 및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